수연은 창가에 기대어 앉아 아침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재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손끝에는 잔잔한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서류철을 정리하던 순간 익숙한 파란색 봉투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너무 오래된 종이라 색이 바래 있었고 접힌 모서리마다 시간의 흔적이 묻어난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가벼운 호기심으로 봉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 정산 내역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미 모두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종이었죠. 그녀는 문서를 확인하고 다시 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서 오른쪽 상단의 작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급 상태 취소. 수연은 종이를 더 가까이 가져와 눈을 찌푸렸습니다. 처음에는 보지 못했지만 그 문구는 분명히 붉은색으로 찍혀 있었어요. 그녀는 종이를 뒤집고 다시 앞으로 돌리며 눈을 비볐습니다. 왜 취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긴 뒤 서둘러 보험사 앱을 열어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일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앱 화면은 몇 번의 로딩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까맣게 변했습니다. 이어서 화면 중앙에 붉은 오류창이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망 기록 충돌. 그 문구가 잠깐 보였지만 그녀는 그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고 화면을 다시 열어보려 했지만 앱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게 떠?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숨이 가늘어졌고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아무리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하려 해도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직접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사무실의 조용한 기계음이 너무 크게 들리는 듯 했어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천천히 느껴질 만큼 주변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그녀의 번호를 불렀고 그녀는 떨리는 스텝으로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은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요청을 듣고는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사망보험금이요? 아, 네, 잠시만요. 그는 서류를 확인하고 전산 시스템을 열어보며 마우스 클릭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바라보던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긴장되는 것을 수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보험은 사실 신청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는데요. 당시 승인됐다는 게 조금 이상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누군가 사망 기록을 정정하려다가 실패한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려다 잠시 멈추고 화면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담당자가 사라진 이유가 이건가? 수연은 직원의 작은 중얼거림을 들은 순간 가슴이 턱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담당자가 사라졌다고요?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고 손등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직원은 불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실종 상태입니다. 10년 전쯤부터요. 마지막으로 처리한 건 이 보험 서류 하나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는 종이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기록은 누군가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 말은 수연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전 남편의 죽음은 그녀가 몇 년 동안 견뎌내야 했던 큰 상처였고 이제는 겨우 아물어가는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보험금 취소는 그 상처를 다시 벌려놓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볼을 세게 스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흔들렸고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살짝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장면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흰 천이 덮여있던 몸, 의료진의 빠른 움직임, 그리고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순간. 그 기억은 아주 잠깐 스쳤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크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라고 중얼거렸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확신에 가까운 불편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보였어요. 마치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휴대폰을 열어 앱을 다시 실행해 보려 하자 화면에 딱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사망 기록 조정 중. 그 문구는 단 0.5초만 나타났다가 사라졌지만 그녀의 하루 전체를 무너뜨리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펼쳐둔 서류를 한 장씩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어제 보험사 직원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담당자가 사라졌다라는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보험사에서 받아온 담당자 이름을 적은 작은 메모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도현. 낯선 이름이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사라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무실 주소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 옆에 놓인 열쇠를 집어들고 천천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몸은 이미 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물이 있는 곳은 오래된 상가 거리였습니다. 2층과 3층에는 작은 회사들이 붙어 있었고 1층에는 카페와 복권방, 오래된 약국이 나란히 자리에 있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발밑에서 오래된 콘크리트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계단 벽에는 낡은 게시물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 사이로 어제 본 것 같은 보험사 로고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사무실 번호는 302호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자 오래된 문패 위에 다른 회사 이름이 덧붙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입주 회사의 이름이었지만 문틀과 손잡이에는 오래된 사용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쪽에서 의자가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중년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예전에 보험회사 사무실이었죠? 수연의 목소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남자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몇 년 전에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정도현이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그 이름 위에 머물렀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여기서 근무했었나요? 남자의 표정에 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그는 살짝 시선을 피하며 문 안쪽을 돌아봤습니다. 얘 이름은 들어봤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쓰던 사람이었답니다. 짐이 좀 남아 있었는데 건물 관리인이 치우지 않고 남겨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했죠. 수연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짐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남자는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안쪽 벽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벽장에 박스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건물 관리인이 가져가라 해서 그냥 넣어뒀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셔도 됩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무실 안은 작은 책상 몇 개와 서류 캐비닛, 그리고 벽면을 채운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자는 벽장 문을 열고 낡은 골판지 박스를 하나 꺼냈습니다. 박스 위에는 오래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모서리는 눌려 찢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두었네요. 그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 몇 개와 낡은 공책, 메모지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와 묵힌 먼지 냄새가 동시에 풍겨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꺼내며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한 파일의 표지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이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사망보험 청구 내역과 당시 제출된 서류 목록, 처리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메모에는 급하게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자 명단 수정 필요. H, S, Y- 특이 케이스. 메모를 보는 순간 수연은 심장이 깊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H, S, Y. 알파벳 세 글자는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종이의 각진 모양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박스 안쪽에는 실종된 담당자 정도연의 이름이 적힌 작은 수첩도 있었습니다. 그 수첩 뒤에는 낡은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지만 USB는 이미 꺼내간 듯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USB 모양의 먼지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 먼저 다녀갔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수연은 박스 안쪽을 더 뒤졌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흑백으로 인쇄된 사진 한 장이 접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에는 복도 같은 곳에서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고개를 돌린 채 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옷차림과 몸짓으로 보아 사무직으로 보였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고 오른쪽 구석에는 CCTV 백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뛰고 있는 방향 뒤쪽에는 흐릿한 실루엣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클립보드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의료 가운과도 비슷한 느낌을 주는 옷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쫓아왔던 건가요? 그녀의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자는 박스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 관리인 말로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집에도 없었다고 하고요. 경찰이 와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는 어깨를 조금 움츠렸습니다. 실종으로 처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한 일은 보험 관련이라던데요. 수연은 그 말에 메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사망자 명단 수정 필요라는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대로 넘기면 누군가는 잘못 죽은 사람이 된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이 사라진 담당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고 그 누군가가 자신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얇은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빛은 흐렸고 창틀 아래에는 오래된 물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수연은 메모를 조심스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온몸이 어딘가 깊게 잠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과 아시는 사이입니까?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직접적인 인연은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건드렸던 일이 제 인생과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록을 너무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록 속에 갇혀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 사람도 그랬겠죠. 그의 말은 가볍게 던진 말처럼 들렸지만 수연의 가슴 속에서는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낡은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메모 속 글씨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H, S, Y- 특이 케이스. 그 아래 누군가는 잘못 죽은 사람이 된다. 라는 문장까지. 1층으로 내려와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바깥 공기가 휙 하고 밀려들었습니다.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 대화 소리가 겹쳐져 들렸지만 아무것도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서서 메모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자 문득 10년 전의 병원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긴 복도, 흰 벽,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누군가 서류를 넘기며 이름을 부르던 장면. 한수연 씨, 맞으시죠? 라고 확인하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였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그 부분만 희미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모가 손 안에서 구겨졌고 종이 끝이 손가락을 살짝 베었습니다. 그 작은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피가 피부 위로 올라오며 선명한 색을 남겼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갖는 분명한 색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기록하려 했고 누군가는 그 기록을 바꾸려다 실종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보험금 취소도 담당자의 실종도 지워진 이름도 모두 하나의 줄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병원 방향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에 폐업했다는 그 병원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그 표지판에 멈춰섰습니다. 심장 박동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거기겠구나. 수연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다시 접어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와 마주하기 위해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발밑의 그림자가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묻어둔 진실이 천천히 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낮은 햇빛 아래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오래된 병원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천천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늘 보던 도시의 모습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사물이 조금씩 기울어져 보였습니다. 도로 위 표지판 하나하나가 마치 그녀를 어디론가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폐업한 지 오래된 병원이라던데라는 보험사 직원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그녀를 지금 이곳으로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차는 이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고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 서서히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군데군데 칠이 벗겨져 있었고 입구 앞에는 폐업 공지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 문을 닫고 천천히 병원 건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았음에도 특유의 병원 냄새 소독약과 먼지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에 손을 넣어 밀어보았고 문은 예상보다 쉽게 열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오래된 복도를 울렸습니다. 내부는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천장에는 낡은 형광등 몇 개가 매달려 있었고 그중 하나는 전멸을 반복하며 미세한 떨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안내 포스터들이 누렇게 변색된 채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가방 안에 넣어둔 작은 손전등을 꺼내 복도를 비추었습니다. 먼지가 공기 중에서 흩날리며 손전등 불빛에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1층 안내실로 향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오래전에 사용하던 전화기와 서류철이 어지럽게 자리하고 있었고 그 옆 벽면에는 기록 보관실 지하 1층이라는 표지판이 금이 간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 표지판을 바라본 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은 축축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 칸 한 칸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작은 먼지 조각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지하문을 열자 오래된 병원 특유의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보관실은 좁고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벽면 양쪽으로 금속 서랍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중간 통로 위에는 오래된 형광등 하나가 힘겹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손전등을 들어 서랍의 라벨을 하나씩 비추었습니다. 2008, 2009, 2010년도가 지나가자 드디어 2014-2015라고 적힌 서랍이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전 남편의 사망 시기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내쉬며 서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잡이는 차갑고 매끄러웠고 오래된 금속 특유의 냄새가 손끝에 묻어났습니다. 서랍을 당기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류 무더기가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류들 가운데 가장 두꺼운 파일 하나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붉은 잉크로 사망 진단서 원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파일을 꺼내 펼쳤습니다. 종이는 바스락거리며 차가운 느낌을 전해주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전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의사 서명, 사망 판정 여부 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글씨 위에 미세한 번짐이 있었고 잉크 아래쪽에 지워진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수연은 파일을 손전등에 가까이 대고 각도를 조절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지워진 글씨의 윤곽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윤곽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한수연.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문서는 분명 사망 진단서였고 사망자. 칸 아래 지워진 글씨가 바로 그녀 자신의 이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워진 앞으로 남은 잉크 방향, 수정액 자국, 더 씌운 글씨의 위치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인위적인 손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 남편의 이름은 마치 나중에 덧칠한 것처럼 잉크가 더 진하고 번짐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천천히 입술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서도 피부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 남편이 죽지 않은 이유가 아니라 누가 대신 죽었다고 기록되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서류의 오른쪽 상단에서 기록 수정 로그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번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정 2015.05 사망자 명단 입력 환자 3. 두 번째 수정 2015.06 명단 교체 사유 생존 가능성 없음 대체 가능 대상.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의 환자 대체는 의료윤리 위반이며 기록 보안팀의 보고 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수연은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을 대체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일까? 그녀는 서류 뒷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담당 의사의 서명이 있었지만 서명 위에 인위적으로 덧칠한 흔적이 있었고 서명 자체도 지워진 곳이 많았습니다. 기록 보관실에서 누군가 최근까지 서류를 만졌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살펴보니 최근에 누군가 걸어간 듯한 흐트러진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공간을 마지막으로 누가 다녀간 것일까? 그러던 순간 서류 사이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자 종이에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다. 하지만 기록은 다르다. 수연의 심장이 쿵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해왔다는 뜻이었으며 누군가 이 기록을 그대로 두려고 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혹시 나를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건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지하복도 끝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 마찰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거나 닫는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서류를 급히 정리했습니다. 문서 파일을 그대로 가방에 넣은 뒤 천천히 지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며 그녀의 귀에는 자신이 내딛는 발걸음, 소리 외에도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오자 바깥 공기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몸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차가움이었어요. 그녀는 한번 크게 숨을 들이킨 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사고, 흰 천 아래 누워있던 자신, 그리고 전 남편이 어딘가에 서서 의료진을 바라보던 모습.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확실한 느낌 하나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은 자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록을 알고 있었다는 것.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해. 그 말은 그녀 스스로에게 던진 다짐이자 경고였습니다. 수연은 오래된 병원에서 발견한 기록들을 가방 깊숙이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복잡한 조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망 진단서에 지워진 이름, 더 씌워진 잉크, 남겨진 메모, 그리고 누군가 최근까지 보관실에 드나들었다는 흔적, 이 모든 것이 그녀를 한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확실한 흐름이 생긴 것이죠. 그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에 기대어 오래도록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으로 기록된 거야. 하지만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현실감이 부족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의 몸, 움직이는 팔다리, 뚜렷한 감각. 죽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사망자란 칸 아래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흔적. 전 남편의 이름이 그 위에 더 씌워졌던 조작의 흔적.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행정기록. 이 나라에서 사람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록. 그 기록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들고 주민센터의 운영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다시 입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해시태그 주민센터로 향하는 길. 센터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가 보는 모든 풍경은 이전과 달리 어둡게 겹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웃고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 끝이 조금씩 어긋나는 기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센터 건물 앞에 도착하자 바람이 천천히 불었고 그 바람은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를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업무 안내 방송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3번 창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문장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창구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지하 보관실에서 난 작은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고 붉은 피가 얼룩처럼 마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하듯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녀는 아주 작은 의문을 떠올렸습니다. 살아있는 증거를 가장 믿지 못하는 건 기록일까, 나일까? 생각이 그 지점에 닿았을 때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5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초본 조회 요청. 3번 창구에 앉은 직원은 젊은 여성이었고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본 발급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신분증 부탁드릴게요. 수연은 신분증을 건넸고 직원은 전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딸깍딸깍 키보드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손가락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표정도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입력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신중하게. 그래도 같은 결과가 뜨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작은 불안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직원은 애써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화면을 확인했고 화면에서 아주 미세하게 붉은색 오류창이 깜빡이는 것이 그녀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단 1초 동안 나타났다가 사라진 문구. 사망자 데이터 충돌. 정정되기. 삭제 예정. 수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끝이 서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종이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듯 했지만 종이가 절반 정도 나왔을 때 갑자기 멈추고 걸렸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출력물을 뽑아 들었고 수연이 볼 수 없게 살짝 뒤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종이 끝에 찍힌 굵은 글씨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망. 직원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종이를 구기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있네요. 잠시만요. 그녀는 종이를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마치 그 종이가 세상에 존재해선 안 된다는 듯 급하게. 수연의 목 안쪽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직원은 다시 전산을 열어 뭔가를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그때
직원의 얼굴이 또다시 굳어졌습니다. 이번엔 직원이 화면을 가리고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사망 신고를 한 적 있으신가요? 수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직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괜찮다는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무너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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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되는 느낌.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남성이 휴대폰을 들고 수연 쪽을 촬영하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플래시도 없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척하며. 하지만 그의 시선은 분명 수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돌아보자 그는 느리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무표정하게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조금 이상하네요. 정보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혹시 다른 창구에서 다시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은 수연의 신분증을 돌려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차가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느꼈습니다. 시스템은 나를 죽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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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방. 또 하나의 경고. 수연이 건물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는 순간 핸드폰에서 갑자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데이터 비활성화 완료. 그 문구를 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어떤 시스템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근처의 구석에서 누군가 검은 점퍼를 입은 채 천천히 그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남자는 천천히 휴대폰을 귀에 가져갔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숨어있던 진실은 이제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잘못 살아있다고 기록된 사람.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바로 잡으려 하고 있었다. 수연은 몸을 돌려 빠르게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고 심장은 벅차게 뛰었으며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오늘 처음으로 생긴 아주 작은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했던 거야.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도 어딘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민센터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안에 쥔 휴대폰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라는 문구를 띄운 채 멈춰 있었고 화면은 더 이상 어떤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는 마치 지금부터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길이 차례로 닫히고 있다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 소리와 자동차 경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세상 전체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묘한 이질감이 따라붙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감각이 등 뒤를 계속 찔러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았다 내뱉는 사람처럼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외투를 벗어 의자 위에 걸어두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주민센터에서 봤던 붉은 오류창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망자 데이터 충돌, 삭제 예정이라는 문구가 끊임없이 떠올라 정수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녀가 신발을 벗고 방 쪽으로 걸어가려던 순간 현관 우편함에서 종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하고 떨어지는 작고 건조한 소리. 누가 올 사람이 없었기에 수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천천히 우편함을 열어보니 작은 검정색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소나 설명, 봉투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직접 넣고 간 듯한 생생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USB를 손끝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금속 부분은 오래된 것처럼 미세하게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것인지 왜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USB를 손에 쥔 채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는 동안에도 가슴이 미세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케이블 연결음이 울렸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작은 팝업 창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장치가 연결되었습니다. 내부에는 단 하나의 파일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3럭코드 MP4. 3은 병원 기록에서 환자 3과 일치하는 번호였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그녀의 숨이 잠시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수연은 천천히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은 몇 초간 검은 영상만 보이다가 흐릿한 병실 풍경이 서서히 잡혔습니다.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방, 희미하게 깜빡이는 의료기기, 그리고 화면 중앙에 누워있는 한 사람. 남자의 얼굴이 보이자 수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전 남편이었습니다. 10년 전 죽었다고 기록된 그 남자가. 영상 속 그는 마른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분명히 떠 있었고 수연이 기억하던 그 눈빛을 그대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보기 위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움직임은 힘겨웠지만 의도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카메라를 응시하던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화면 바깥을 가리켰습니다. 배경에서 기기 알람음이 약하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습니다. 전 남편의 손이 가리키던 곳에는 의료 차트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차트에는 여러 이름이 줄지어 적혀 있었는데 그중 한 줄이 희미하게 지워진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지워진 이름은 한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지하 보관실에서 본 사망 진단서와 완벽히 일치하는 흔적이었습니다. 영상 속 전 남편은 숨을 고르듯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들릴 만큼 힘을 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의 음성은 대부분 잡음으로 덮여 있었고 단어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괴롭게, 절박하게 무언가 말하려는 모습이 화면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영상 하단에 작은 팝업창이 뜨며 자막 같은 문구가 삽입되었습니다. 환자 교체 기록 활성화됨. 3번 환자 대체 대상 잠정 확정. 그 문구는 병원 내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대체 대상, 환자 교체. 전 남편은 자신의 손목을 화면 쪽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의료용 환자 밴드가 감겨 있었고 거기에는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SUBSTITUT PATIENT 3. 수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을 위해 대체 환자가 되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자리에 대신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상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잡고 있던 사람의 손이 떨렸는지 화면이 좌우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의료기기의 알람음이 갑자기 높아졌고 전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화면은 곧바로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문장이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데이터를 정정하려 합니다. 그녀가 위험해집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수연의 심장은 컥하고 멈춘 듯 했습니다. 손에서 USB가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목 안쪽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전 남편은 살아있었고 살기 위해 숨은 것이 아니라 수연을 살리기 위해 죽은 사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가로 그는 병원에서 격리된 채 마치 존재를 지우려는 시스템에 의해 감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경고는 지금부터 수연이 맞닥뜨릴 현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되돌리려 한다. 이미 시작되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단 하나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건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 지금도 그녀의 존재를 삭제하려 하고 있었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진 채
서늘한 공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USB 영상이 끝난 뒤 수연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닿은 무릎은 저려오고 손끝은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겨우 숨을 고르고 몸을 일으켰지만 세상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크기와 밝기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는 순간 익숙해야 할 사물들이 하나같이 낯선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살던 집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재현해 놓은 모형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의 영상 메시지는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대신 사망자로 만든 이유, 교체 환자로 기록된 그의 손목, 그리고 마지막 경고 문장.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너는 죽은 사람으로 기록돼 있었고 누군가는 아직도 그 기록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다시 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같은 문구만 띄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입니다. 데이터 비활성화. 그 문구는 단순한 오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삭제된 사람으로 분류한 시스템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노트북을 켜 인터넷에 접속해 보려 했지만 와이파이는 연결되지 않았고 이동 데이터 또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문구만 여러 번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집 전체의 전등이 순식간에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조명은 스스로 밝고 어둡게 변했습니다. 수연은 숨을 삼키며 거실 한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사진이 거의 임퍼셉티블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은 매우 미세했지만 그것을 감지한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있는 공간만을 기준으로 진동이 퍼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사진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틀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주홍색 반짝임이 보였습니다. 작은 카메라 렌즈. 아주 작은 벽 틈에 숨겨진 듯한 위치에서 수연은 황급히 손으로 렌즈를 가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공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그녀의 가슴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바깥에서 천천히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는 걸음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집 문 앞까지 다가온 뒤 그 자리에 한참 멈춰 서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한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의 상황을 듣고 있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문을 응시한 채 손을 입가에 가져가 숨을 죽였습니다. 호흡이 크게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숫자 키패드가 아주 조용히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삐삐. 누군가 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혹은 이미 알고 들어오는 쪽이었다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키패드가 오류음을 내며 잠겼고 그림자는 천천히 문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복도 끝에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급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USB, 병원 기록, 메모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가방 안에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집 뒤편 비상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자 어둠 속 계단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어둠 속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에도 위층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집안을 확인하려 들어온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 대는 번호판이 흰색 종이로 덮여 있었고 일부 차량은 누군가 방금 내린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추적하기 위해 이미 이곳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주차장 한쪽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주차장 위 CCTV 카메라가 회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존에는 움직이지 않던 카메라가 그녀의 위치 쪽으로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내쉴 틈도 없이 벽 뒤로 몸을 낮췄습니다. 시스템이 그녀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완전히 그녀 쪽으로 회전하자 주차장 불빛이 한순간 강하게 밝아졌다 꺼졌습니다. 그 밝음과 어두움의 교차 속에서 멀리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성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주민센터 복도에서 그녀를 촬영하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차장을 훑었습니다. 얼굴의 표정은 비어 있었고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느렸습니다. 마치 어떤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처럼. 수연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조금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남자가 손목에서 작은 기기를 꺼내 살펴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기의 화면에는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 위치는 바로 수연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숨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맞설 것인가. 그러나 그 순간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전 남편의 영상 마지막 자막. 시스템이 그녀를 정정하려 합니다. 그녀가 위험해집니다. 전 남편은 그녀가 지금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시스템은 그녀를 삭제해야 할 오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방향을 틀어 주차장 끝쪽 출구로 향했습니다. 신발 바닥이 바닥의 작은 조각들과 부딪히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움직임을 감지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출구 쪽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그 한기에 정신이 조금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디에서도 나는 존재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기록과 기억 사이의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단 하나의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폐업병원 지하실 뒤편, 전 남편이 갇혀있던 그 대체 환자실. 수연은 손가방을 꽉 쥐고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자들이 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오히려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살아남을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도로 위의 가로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었지만 그 불빛은 수연에게 방향을 알려주기보다 그녀를 은근히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를 둘러싸고 조여오는 듯한 긴장 속에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한 곳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폐업한 병원, 그리고 그곳의 지하실. 전 남편이 숨겨진 채 살아있었던 공간. 그녀의 이름이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었던 서류의 시작점. 그리고 누군가가 여전히 서류를 감추고 감시하던 장소. 차가 병원 앞에 멈추자 건물은 어둠 속에서 더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낮에 왔을 때보다 더 기묘한 침묵이 감싸고 있었고 바람이 벽틈 사이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건물 전체가 마치 오래된 폐허처럼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운전석에 앉은 채 손을 잠시 조여쥐었습니다. 이곳에 다시 오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고 그 모든 사건이 그녀를 이곳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아직 차에서 내리지 않았음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 병원이 단순히 문을 닫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낮에 기록 보관실에서 본 흔적들 발자국, 최근에 뒤적였던 서류들, 그리고 누군가 몰래 떼어간 USB 자국까지. 누군가는 이 병원을, 이 지하실을 정기적으로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살아있는 기록 보관소라도 되는 것처럼. 수연은 천천히 차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닫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너무 조용했습니다. 기척이 없는 만큼 오히려 누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어둠에 적응하려고 몇 번 눈을 깜빡이고 건물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낮에 비해 병원 문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밀자 또다시 삐걱거리는 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손전등을 켜는 순간 빛은 먼지 사이에 흐르며 공기 중 작은 입자들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낮에 지나쳤던 벽면의 포스터들은 더 색이 바랬고 바닥에는 낮에는 없었던 작은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왔다 간 것입니다. 수연은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지하로 향하는 계단에 다다르자 계단 위에 놓여있던 작은 흙덩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발에 묻힌 흙을 떨어뜨린 흔적이었습니다. 수연은 주저하지 않고 계단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계단 난간은 차갑고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지하 문 앞에 도착하자 문틈 사이로 이상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소독약 냄새와 금속 냄새가 섞인 듯한 냄새였습니다. 낮에 맡았던 것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문을 열었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문을 잡고 한 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지하 보관실은 낮과 달리 더 어둡고 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빛이 금속 서랍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랍 사이에 늘어서 있는 통로를 지나며 수연은 낮에 봤던 2014-2015라고 적힌 서랍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서랍은 그대로 있었지만 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린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서랍을 연 뒤 완전히 닫지 않은 겁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서랍 틈에 비추었습니다. 낮에 본 서류들 말고도 새로운 파일이 추가된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이 서류를 가져갔다가 다시 넣은 듯한 기묘한 배열이었습니다. 그녀의 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서랍을 잡고 당기자 금속이 마찰되며 낮보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없었던 물건이었습니다. USB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굵은 펜으로 3-서브 파이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며 손끝에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 복도 먼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마치 금속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정적. 수연은 몸을 돌려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전등 빛이 벽을 지나고 오래된 의료기구를 비추며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복도 끝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모간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감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서랍을 닫으려다 서류 더미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노란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어야 했던 사람은 당신이었다.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정확히 그때였습니다. 지하 보관실 바깥쪽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에 들렸던 흔들리는 소리와 달리 이번엔 매우 천천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소리였습니다. 쿵쿵.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일정한 발걸음. 마치 누군가 확인하러 오는 걸음 같았습니다. 수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옆 좁은 숨을 공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고 누군가 지하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실루엣은 움직이지 않고 마치 수연이 있는 곳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며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USB, 메모, 서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증거였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 순간 수연의 심장은 가슴을 찢고 나올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조금 더 뒤로 숨기며 숨을 참았습니다. 몇 초 뒤 어둠 속 발걸음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확실히 그녀를 찾고 있었고 이 병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사이를 빠르게 이용해 조용히 지하실 뒤쪽의 비상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그 통로는 오래전 직원들이 사용하던 출구로 보관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뒤편 숲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돌리고 어둠 속으로 빠져나오며 마지막으로 병원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원 창문 안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잠시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목표만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왜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었는지, 전 남편이 왜 대신 죽어야 했는지, 모든 진실은 바로 다음 장소에 있다. 그리고 그녀의 발걸음은 오랫동안 봉인되어 온 그 마지막 방, 전 남편이 갇혀있던 대체 환자실을 향해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가 폐업병원 뒤편 숲길을 따라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연은 지하 비상 통로를 빠져나오자마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에서 한동안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손에 쥔 USB는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로 축축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병원 건물은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고 몇몇 창문에는 아직도 불빛이 깜빡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누군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를 찾는 발걸음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피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시스템이 그녀를 정정하려 한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숲길을 벗어나 병원 뒤편의 작은 언덕을 돌았습니다. 그곳에는 병원 내부와 연결된 또 하나의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외관은 병원처럼 보이지 않았고 창문에는 철제 덧문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건물 옆에는 가로등도 없어 완전한 어둠 속에 묻혀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오래된 환기장치가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건물 앞에 다다르자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불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고리는 밖에서 열 수 없도록 잠겨 있었고 손잡이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건물 옆에 작은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덧문이 완전히 내려오지 않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덧문을 살짝 밀어보았고 다행히 아주 좁게나마 열렸습니다.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빛을 손전등으로 비추자 안쪽에는 낡은 의료기기와 환자 침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습니다. 낯익은 실루엣. 전 남편의 영상 속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체구. 순간 수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아직 이곳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래전에 남겨진 잔해일까?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다시 창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멀리서 불빛 두 개가 어둠을 밀어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였습니다. 누군가 병원 뒤편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차량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일정한 속도로 건물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습니다. 차량이 멈추자 운전석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는 주민센터에서 그녀를 촬영했던 사람, 그리고 주차장에서 그녀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살피며 손목의 추적 장치를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점은 바로 이 건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추적한 거야. 수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떨렸습니다. 숨소리를 죽이려고 입을 막았지만 심장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크게 뛰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건물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판단해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서 숨을 곳을 찾을지 아니면 어둠 속으로 도망칠지. 그때 건물 내부에서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약한 신음 같은 소리. 수연은 머리카락이 서는 듯한 오싹함을 느끼며 다시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쪽에 침대 위 사람. 그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건 생명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열렸습니다. 살아있어. 그녀는 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전 남편은 아직 이곳에 시스템에 의해 대체 환자로 격리된 채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건물 앞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 발각될 위험이 컸습니다. 수연은 창문 틈을 억지로 밀어 몸을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덧문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어 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덧문 한쪽이 덜컹하고 흔들리며 작은 소음을 냈습니다. 남자는 즉시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의료용 기구들이 딸깍이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건물 내부는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파란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은 병원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냉철한 느낌의 색이었습니다. 수연은 침대 위에 누운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얼굴의 근육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금속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반사적으로 침대 옆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조용히 오직 가방만 가슴에 껴안은 채 문이 삐걱거리며 안쪽으로 열렸습니다. 남자의 발걸음이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쪽으로 센서 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방 안 전체가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는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전 남편의 침대 쪽으로 다가가 손목 기계를 확인하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대상 확인. 목소리는 기계처럼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전 남편의 생체 신호기를 확인한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방 안 전체를 훑던 그의 눈이 커튼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추고 커튼 뒤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식은땀과 떨림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커튼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가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 전 남편의 기계가 갑자기 삐삐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변화였습니다. 남자는 즉시 뒤를 돌아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수연은 조용히 반대쪽 비상문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상문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다행히 열렸습니다. 수연은 어둠 속으로 빠져나오며 마지막으로 병실을 돌아봤습니다. 전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를 향해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려. 내가 데리러 올게.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지더니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뜨고 완전히 꺼졌습니다. 사망 기록 정정됨 한수연 생존 불가 대상. 그녀는 그 문장을 다시 바라보며 이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연은 어둠 속 도로 위로 달려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삭제되어야 할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남기로 선택한 사람. 그리고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밤을 향해 그녀는 계속 달려갔습니다.